수사가 파헤친다. 정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원 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지난밤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좀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차재건 교수님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정말 70주년이면 의미 깊은 해고 일반 민간 학술 대회 같은 것도 열어가면서 되게 축하하는 그런 뜻깊은 한 해인데 네네. 그런 뜻깊은 한 해에 열린 뜻깊은 한미 정상회담에 정말 의미 없는 선언들로 가득 찬 말만 정말 번들해한 말만 말잔치다. 네, 말잔치에 불과한 저는 그런 정상회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다웠다. 아주 혹평을 기대하지 했네요. 못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또 그 기대하지 못한 저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니까 마음이 한쪽이 많이 아립니다. 네, 조경 교수님은. 네네. 저는 뭐 안보 분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핵 위협 항상 많이 느끼고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뭔가 조금 달라진 게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발표되는 걸 보니까 전혀 뭐 새로운 게 없고요. 현재까지 있었던 거 그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쉬움을 토로해 주시고 그럼 자 하나씩 뭐 북핵 문제 얘기했으니까 네. 가장 좀 이번에 좀 눈여겨봐지는 게 바로 워싱턴 선언입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해구산 실효적 강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워싱턴 선언. 요거 조경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게 핵 협의체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 와서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한반도에 배치되거나 혹은 순환 배치되는 그런 핵의 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핵을 갖다가 한반도에다 고정 배치는 못 하는데 순환 배치를 하거든요. 잠수함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전략 폭격기가 온다든지 하는 것들 아마 당분간은 조금 횟수를 늘려주는 그래서 안심시키는 결국 목표는 혹시라도 한국이 핵 무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높아지는 걸 방지하고 왜 그러냐면은 한국이 무장을 하면 일본이 무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뭐 한마디로 나는 바보야 하는 선언에 불과하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뭐 핵무장 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든지 이러면 뭐 의미 있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좋든 말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다 빠져 있죠. 나토가 하고 있는 그 핵계획 그룹 수준까지 격상시킨 그러면은 그 협의체였냐? 그것도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협의하면 당연히 미국이 주도해서 협의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그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전략자산 계속 뭐 핵잠수함 보내주겠다는데 핵잠수함 오면 우리 국민들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핵자산하고 뭐 B2 폭격기하고 아무리 와봤자 그런 것들 다 우리 돈으로 다 불러들여야 되는 그 돈을 우리는 지불하고 미국은 우리 돈 받아서 훈련하게 만드는 저는 그런 게 정말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까. 물론 도움이 되겠죠. 안보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정말 비즈니스의 관점에서는 저는 완전히 실패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얘기. 한국이 해구산을 강화하는 대신 자체 핵무장이라는 카드 하나를 버린 것 아니냐.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됐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핵하고 잠수함을 이야기할 때 핵 추진 잠수함도 핵 잠수함이라고 하고요. 핵 무장을 한 잠수함도 핵 잠수함이라고 해서 헷갈리기가 쉬운데 지금 나온 얘기는 이제 핵으로 무장할 수 있는 잠수함을 순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또 뭐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점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저는 그게 그 말이 이제 조금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건데 앞으로 러시아가 하는 거 봐서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도 해놓으셨고 우크라이나 지원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계속 암시를 하시잖아요. 드러내놓고 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저는 바로 이거는 거의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개전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는 하는데 거의 그 개전의 선언의
육박해 나가는 그런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제가 볼 때는 물 밑에 어떤 합의들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 가면 뭐 직접 지원은 아니더라도 간접 지원이라도 거의 직접 지원에 가까운 방식으로 우리가 선언할 가능성, 저는 이런 것도 여전히 열려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나중 되면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간다면은 더 우리가 또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보다 더 진전된 의미의 어떤 그 성명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렇죠. 저는 그런 그럴 것들을 가능성이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 물 밑에 했을 거고 그것은 우리 국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우리 러시아 관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이 아마 좀 양해해주는 측면에서 숨겨놓은 카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정부가 시간 계산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 최근에 계산. 나온 얘기도 시진핑 주석하고 러빈스키 대통령이 아니, 통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젤린스키. 예, 젤린스키. 죄송합니다. 갑자기 러빈스키가 나와요. 젤린스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예. 결국은 이제 미국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길에 한 1, 2년 만에 거의 마무리가 될 걸로 보면은 결국은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가 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발언했던 거를 무마시켜 나가는 게 옳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좀 없는 게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 척질 필요 없는데 네, 지금 네, 예 좀 두루두루 우리가 좀 그러려면 예. 사실 대통령이 그냥 입 닫고 그냥 계시면 되는 거예요. 행동할 예. 때 행동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또 이제 방송 인터뷰와 또 그 이후에 이어진 기자 인터뷰에서 또 이제 말이 많았던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방송에서 이제 친구를 뭐 염탐할 수 있느냐,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냐. 감시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친구 간에는 그럴 수 없겠지만 국가 간에는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청에 대해서 그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국가가 그걸 아니 우리가 관행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의 그 합법적이다라든지 아니면 보하는 길만 하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국격의 문제죠. 그거는 명백히 저는 정보에 관한 거는 정보는 우리한테 있는 주권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주권 침해를 그대로 눈 감아 주겠다는 거면 그건 대통령이 할 소리는 절대 아닌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사과를 그런 것들이 드러난 부분에 대하여서 사과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문제거든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국가 네네.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첩보 활동이 있는 네네.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사과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과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친구끼리도 뭐 좀 잘못하면 야, 너 잘못했어. 사과해. 그러면 미안하다라고 하고 그렇죠. 그냥 친구 관계 잘 지내면 되는데 그게 진정한 친구 관계. 그런 게 없었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이게 미국 가기도 전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가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예.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용서를 위해 뭐 이런 것들이 빠졌어요. 주어가 문제가 됐죠. 예, 근데 이제 네. 주어가 없다 했다가 또 워싱턴 포스트 측에서 이제 원문을 다 공개를 하면서 또 이 논란이 됐고. 국가적인 창피죠. 예.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워싱턴 포스트의 여기자가 그냥 상대로 정말 이렇게 맞짱 뜬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실관계의 핵심은 그 전문에 있는 거니까 그 명백히 우리 대통령실이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국가적으로 좀 창피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니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넷플릭스 투자 유치 뉴스를 이제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그거 자체의 의미를 떠나서 그걸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역할을 했고 김 여사한테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해가지고 아니 왜 대통령 부인한테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하는가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뭐 진짜 보고 사항은 아닌 거고. 근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뭔가를 보고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아주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너무 자연스럽게 담았다는 게 저는 더 문제라는 겁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고 아마도 다른 국가적 국정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보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게 만들어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불안하다. 보고했다면 다른 그럼요. 것들은 보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 그렇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나왔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말을 해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두렵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뭐 투자를 지금 받았다고 되게 강조를 하시는데 넷플릭스 지금도 거의 8천억 1조 가량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우리 없으면 자기들이 힘들어요. 애플도 그렇고 모든 디즈니 그 플러스도 그렇고 그들이 우리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컨텐츠가 알겠습니다. 좋으니까. 대통령이 안 나셨어도 돼요. 예.
그 종영 교수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지금 이제 두 가지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실수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대통령실의 실수 부분들이 있는데 대통령의 실수와 사실은 네, 대통령실의 대통령은 이제 뭐 검찰 출신이고 정치를 안 해본 분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좀 안 좋지만 네. 뭐 나아지겠지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실은 완전히 정치라든지 외교라든지 모든 부분의 전문가들 예. 그리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도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실수가 연속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건 아까 우리가 얘기 나온 것처럼 외교 부분에서 대통령실의 실수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국격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 그 방법 자체도 조금 네. 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대통령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제도로서 존재하는 거고 예. 대통령실 자체가 대통령인 겁니다. 사실 대단히 신중하게 발언해야 되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일이 이렇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꼽히던 심평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치적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지 총선에라도 나오시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정치적 자산. 글쎄요. 아, 그분은 뭐 그런데 자꾸 언급되는 게 즐거우신 모양이지. 아마 심평 이야기도 하고 변호사님이 얘기도 원하시는 하고. 거는 힘든 총선을 서울 수도권 중심의 어떤 선거 전략의 중심에다가 김건희 여사를 세우려고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렇지만 아마 그렇게 되면 뭐 박근혜 아마 전 대통령도 나설 거고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얘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랜 동안 얘기가 많았는데 한 2주 만에 귀국을 해서 이제 나는 검찰에 출두하겠다. 나를 불러다오. 그리고 탈당 선언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늦긴 했지만은 송영길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저는 한 상태다. 그 이상 더 무엇을 하겠는가. 탈당했고 모든 것들이 자기 잘못이고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자기 불러달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저는 맥시멈을 했다. 뭐 그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뭐 가지고 꼬리 자르기다. 뭐 대표 한 당의 대표를 잘랐는데 그걸 꼬리를 자르면 그 몸통이 어디에 있다. 이재명 대표라는 이재명 이야기인가요? 대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이재명 대표가 몸통이 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츄에이션인데. 예. 조경훈 교수님. 네, 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일단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뭐가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저는 하도 정치인들의 그런 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 말 하나하나 가지고서 막 언론이 이렇다 저렇다 보도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면 우리 국민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좀 이 심리적으로 병이 생기시니까 그런 건 안 들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팩트는 팩트로 얘기해야 된다. 예, 법적인 문제라면은 법적으로. 네, 증거로. 그때 들어가서 보면 예. 아는 거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들 피곤합니다. 피곤하죠. 뭐 피곤해요. 예, 뭐 이 당이고 저 당이고 다 왜 저렇게 잘 못하노 하는 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항상 선거제는 제3지대 얘기가 나오긴 했고 실제 정당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좀 움직임이 저는 있습니다. 조금 뭐 하도 이제 양당에 대한 그런 그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제3지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리고 형성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문제는 과연 의미 있는 의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역대 보면은 과거에 자민련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지역 기반 그리고 이제 괜찮은 누가 봐도 오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있어야 네, 된다. 인물이 있음. 그런데 그 두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연합해서 의석을 얻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삼지대가 들었을 수 있는 공간적 정치적 환경은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예. 저는 거기에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인물 하나가 방점이 찍힌다면 저는 과거에 뭐 안철수급은 아니겠지만 안철수가 이끌던 정도의 제3시대 바람이 불 수도 있다. 문제는 예. 그걸 이끌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게 이끌면 이준석 정도가 이끌면 될지도 모르죠. 그다음에 유승민 정도가 나와도 아마 될지도 모릅니다. 안철수 그렇지만 그분들은 나설 생각 없을 겁니다. 그분들은 조용히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 앉아서 윤 대통령이 꼬꾸라질 때까지 기다리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쉽지가 않은 의원요. 거죠. 안철수 의원도 계실 거라고. 예, 그렇죠. 계속. 예, 저는 뭐 안철수 의원 나오지는 정도는 다시 않을 나오는데 그분 나오지는 않을 나와봤자 거예요. 파괴력이 없다는 네, 겁니다. 네. 그분이 이미 이제 그 자기 밑은 다 드러내신 분이어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제3의 인물, 뭔가 제3의 새로운 제3지대 정치를 이끌어 가실 분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움직임을 보이는 한국 정치 홍준표 의원은 안타까운 아니라고. 부분이긴 또 합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해드리면은 사실은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어서 지금 그냥 차라리 나는 투표장에 안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많지.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국은 여전히 지역적인 그런 정서들이 강하지. 지금 이 무당청에 있는 분들을 엮어낼 수 있는 어떤 힘의 요인이 부재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3지대라는 게 너를 선택하겠다. 네. 얘네들이 못하니까 거기까지 이제 표심이 향하려면은 뭔가 강력한 요인이 있어야 돼. 뭐가 이게 있어야죠. 그게 예, 뭔가- 지역이든 예.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인물이든. 예,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30% 정도가 된다고 하면 네. 30%의 표심을 묶어낼 수 있는 뭔가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게 꼭 인물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지역적인 정서가 묶었지 않습니까? 자민련은 충청도고 예. 그 국민의당은 호남이고 이렇게 네. 뭉쳤지만은 지금 그런 요인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했어요. 수도권. 선거는 늘 아.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있다. 네. 그럴 수도 예. 있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제3지대 얘기가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빨리 그건 나왔고, 좀 이례적이에요. 저는 그럼 금태섭이라고 하는 분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 그다지 높지가 않다. 그런 네네. 부분들이 저는 한계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작은 책방을 열었습니다. 평산 책방인데 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소통 행보를 늘려갈 예정이다. 정치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꾸 바라보게 되죠. 문제는. 저는 정말 안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꼭 이 시기에 여셨어야 될까? 한 1년 정도 총선 지나고 여서서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예. 그분이 심심해서 여시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독서 모임을 한 10여 년간 2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뭐 독서 모임 하시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아, 예. 독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 근데- 오픈해 주시겠죠? 개방해 주시지 근데 않겠습니까? 문제는 독서 모임을 할 때 사람들이 막 모여요. 예. 그럼 또 그게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 아, 있겠네요. 그때 거기는 큰 팻말로 적어 정치에 관한 대학은지. 정치 모임 많이 할수록 아님 그렇게 써놔요. 정치와 종교 얘기 금지. 네. 아, 진짜 한나라 대통령 하기도 힘들지만 하고 나서도 하고 나서도 참 힘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총선 1년 앞두고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이슈로 떠올라가지고 지금 뭐 이슈 선점에 나섰던데 뭐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산으로서는 심각한 문제고요. 네. 우리가 그 일본산이나 후쿠시마산을 먹는다는 문제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결국은 순환해서 돌아왔을 경우에 네. 부산의 어떤 그 수산물과 어업과 또 자갈치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우리나라 분들은 대개 보면 예를 들면 오리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고기를 안 먹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조리독감 네. 안 먹고. 어마어마한 네, 타격을 생선 줬죠. 문제 나오면은 회 안 먹고 이러신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염려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결국 매듭짓지 못하고 일본의 의지대로 된다는 게 저는 근데 부산시도 뭐 TF들을 만들고 하는데 부산시의 태도가 저는 미적지근한 상황이다. 부산시의회가 오히려 조금 그걸 끌어가고 있어서 결의문 채택했지만 결의문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민주당 부산시당도 규탄 대회는 하고 하는데 그 이상 나가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단체가 앞서 나가고 있는 시민단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권의 어떤 액션들은 저는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 좀 안타까운데 이럴 때 저는 진짜 머리라도 깎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네. 적어도 원전의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는 부산에 그렇게 사활을 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조금 더 심각한 행동의 수준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게 방사능 폐기물의 그 건조식 그 네. 폐기물 저장소 같은 경우나 또 이 후쿠시마 원전의 이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자체가 굉장히 좀 분노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잠잠하시니까 네, 이게 참 저는 민주당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아니면 규탄 대회 몇 번 손들고 흔들고 그걸로 끝날 문제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이나 지속적으로. 이 네. 부산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앞서 나가는 요구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전혀 못, 그럴 능력이 저는 현재 상태로 민주당 부산시장에는 없거나 의지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왜 의지가 없을까요? 그건 알 수 없죠. 아니 이슈를 선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만 그걸 해낼 만큼 충분한 기억력이 있거나 그걸 해낼 만큼 충분한 어떤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신 분이 부산시당을 이끌고 있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강단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차정님. 아니 뭐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교통이 어, 1441번님이요. 양산 물금의 하늘입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파랗네요 오늘. 예. 와, 이렇게 하늘 파랄 때 참 우리 가슴도 뻥 뚫리는 것 같은데 정치권 소식도 좀 이렇게 가슴 뻥뻥 뚫리는 시원한 소식 많아지길 기대